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림을 보니까 원돈, 성분론, 간화, 결의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우리 이거 외우는 범위가 아니죠. 글에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 목판의 글은 불일 보조국사라는 키워드가 있고, 나는 시호를 받은 그가 지은 것입니다. 그는 화두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참선법을 강조하고 도노점수라는 키워드가 또 있네요. 보조국사, 진홀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우리가 고려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려 불교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인물도 좀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는데, 우리 첫 문제 중에 한 8문제, 뭐 이 뒤에까지 보면 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1%에 가까운 거고, 그럼 뭐 2번 시험 보면 한 번 정도는 마주칠 수 있다. 그럼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고 집중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외우기 싫다고 넘기기에는 비중이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조선에 들어가게 되면 억불숭유가 되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체계적으로 외운다기보다는 한 줄 한 줄 붙여서 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외워야 되는 불교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이라는 거를 딱 인지를 하고, 마지막이니까 한번 열심히 외워보자.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려 불교에 대한 거를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인물들에 대해서 흐름을 좀 이해하고 그 이후에 두 문자로 붙여서 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려 불교를 한번 들어가 보자면, 광종 때 들어가게 돼서 균여하고 해거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신라 말에 교종하고 선종이 다 넘어오죠. 신라 말에 이제 선종이 막 올라가가지고 지방 호족들하고 결합을 해서 고려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균여는 이제 교종 쪽을 통합하려고 했고, 해거는 선종 쪽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해거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균여에 대해서도 뭐 보현시범가를 지어가지고, 보현시범가를 지었다. 이게 불교 향가집이에요. 보현시범가를 지은 게 누구냐? 광종 때 균여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이상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외워야 되는 그 시작은 숙종 때 의천이 돼요. 우리가 숙종 때 의천하게 되면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을 만들어가지고 화폐를 뭐 이것저것 제조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알고 있죠. 어느 정도는. 그 의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의천하게 되면 교종, 그 문종의 아들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왕자인 거예요. 숙종이 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종 쪽이겠어, 선종 쪽이겠어. 당연히 교종 쪽입니다. 교종 쪽이 뭐 왕이나 그 귀족, 왕족들 이쪽 편하고 좀 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천 때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이후에 이제 무신기가 오게 되죠. 무신기가 오게 되면 이 흐름이 딱 바뀌어요. 무신기 초에 보면은 뭐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그런 반무신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불교 쪽에서는 이제 규법사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규종 승려들이 난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뭐 기존의 승려들이 볼 때 무신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신기에 와서는 교종이 아니라 선종 쪽이 후원을 받습니다. 특히나 규법사의 난 이후에는 뭐 교종 쪽이 좀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군가? 진울이에요. 그래서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진울의 제자가 누군가? 해심이에요. 한편 이제 무신계는 이제 무신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중방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친다면, 무신계의 최후가 등장하면서부터는 문신도 챙기죠. 챙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 한다면 문신에 대한 인사권도 다 장악을 하고, 문신에 대한 수기기구도 만들고 해가지고 문신도 지원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최후의 후원을 받은 요새라는 승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새라는 승려가 의천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종 쪽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인물은 이렇게 의천, 그리고 이후에 무신기에 와서 선종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 진울, 그리고 진울의 제자인 해심, 그리고 최후가 등장을 한 이후에 교종 쪽도 지원을 해줘서 요새, 이렇게만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이 정도가 거의 전부입니다. 흐름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는. 그래서 이 흐름을 안 상태에서 각각 인물들의 업적 그리고 관계된 키워드들에 대해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의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의천과 관련된 두 문자. 의천하면은 의천교, 천국, 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의천, 교천, 국교교네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어요. 외우는 게 이렇게 잘 외워집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유학 가가지고 천태학을 배워와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인물 의천입니다. 그리고 국 하게 되면은 절 이름과 관련을 해가지고 국청사에 대해서 암기를 해 두시고요. 의천은 교장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 뭐 고려 송교의 주석서를 모아가지고 간행한 게 교장입니다. 그리고 교관 겸수, 내외 겸전,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암기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교정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그게 천태종, 그리고 국청사, 절 이름 국청사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고려 송교의 주석서를 모아가지고 간행했다. 그냥 주석서를 모아서 간행했다. 그 정도만 나옵니다. 교장 만든 게 누군가? 의천이다.
그리고 교광겸수 내외 겸전은 그냥 교선을 같이 수행해야 한다. 그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뭐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진울에 대해서 또 두 문자를 외워보자면 선조, 정돈, 수송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 풀립니다. 뭐 선하면 뭐겠어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고 했고 조계종을 만들었고 정해쌍수 혹은 뭐 정해사를 결사했다 뭐 이런 거랑 같이 쓰이는데 정해쌍수만 알아도 정해라는 단어로부터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도노점수 그리고 수선사, 송광사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울의 제자인 해심하게 되면은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성리학 수용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최후는 이 요새도 지원을 했지만 뭐 당연히 이쪽도 지원을 해요. 둘 다 하는 게 최후의 특징입니다. 해심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까지도 두 문자를 외워두셔야죠. 이거 뭐 유불일치설 딱 하나만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두 문자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 진울 하면은 선조, 정돈, 수송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 이상에서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중에 뭐 도노점수 뭐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정해쌍수 뭐 이것도 교선을 두 가지를 다 힘써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파고들 내용이 못 됩니다. 뭐 요새 하게 되면은 천백참 여기까지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천태종 승려고 백년결사 그리고 참회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천백참 천태종 하게 되면 지금 어디에요? 여기 의천이 만든 거죠. 얘를 이어받은 게 요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내용 외우기가 좀 까다롭죠. 근데 그 화면을 정지해 놓고 딱 이렇게 외우면은 이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또 익숙해져 봐요. 1번 선지부터 읽어봅니다. 화한계를 지어 국왕에게 바쳤다. 이건 설총에 대한 설명이죠. 원효와 의상이 나오잖아요. 통일신라 전후해가지고 신라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 통합에 힘썼다. 의천에 대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의천, 교천, 국교교내 이 안에서 두 문자 안에서 다 풀립니다. 3번 정해결사를 통해 불교 개혁에 앞장섰다. 진울선조, 정돈, 수송 정해쌍수와 관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죠. 진울에 대한 설명이니까. 두 문자가 머리 위에 딱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우리가 뭐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 문자를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 풀릴 리가 없습니다. 4번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제정하였다. 해심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무신기 이후 넘어가면은 지혜요 해가지고 딱 지혜요. 무신기에는 지혜가 필요한가 봐요. 진울, 해심, 요새 이렇게 세 명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5번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충렬왕 때 이련이죠. 뭐 이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두 문자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가장 빠른 방법이고 8문제에서 9문제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고려 불교가 마지막이니까 반드시 화면을 정지해 놓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읽어봐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불일 보조국사. 그럼 또 진울이 나왔네요.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여 불교계를 개혁하려 했어. 진울 또 흐름을 또 복습해봐요. 금방. 의천이 나오고 무신기에 가게 되면은 선종을 후원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요 하면은 진울이 나오고 해심이 나오고 좌우를 또 이제 바꿔서 써볼게요. 최후 때 후원을 내가지고 요새가 나오게 되죠. 이 중에 이제 진울이 나왔네요. 진울에 대한 두 문자 뭐라고 했습니까? 선조, 정돈, 수송. 또 복습해봐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조계종을 제창을 했고 정해쌍수, 정해사 이렇게 또 기억을 하자. 정해를 기억하자. 도노점수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뭐 헉 하고 깨달아가지고 정해쌍수를 하자. 같이 양쪽에 다 힘써가지고 한 번에 깨달아서 그 이후에 이제 양쪽을 다 수행을 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선사 그리고 송광사. 자, 또 암기해 봅니다. 진울, 선조, 정돈, 수송. 진울, 선조, 정돈, 수송에 해당하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또 읽어봐요. 무예가를 지어서 아까는 설총이 나왔는데 설총의 아빠가 나왔네요. 누구예요? 나쁜 남자 요속공주한테 설총을 낳고 집을 나가버린 남자 원효가 나왔죠. 2번 화엄 1승 법궤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했어. 의상이 또 나왔네요. 원효와 의상도 뭐 심심하니까 복습을 하고 가요. 통일신라 전후에 걸쳐가지고 나온 인물 원효가 있고 의상이 있죠. 서적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화대금시입에서 화엄경소
대승기, 신론, 소, 금강, 삼매경론, 신문화쟁론. 한편 이제 뭐 원효하게 되면은 뭐 일심사상 또 있는데, 일심사상이 원효가 이제 처음에 한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일심사상이 나온다고 해서 뭐 원효 아닌 사람은 일심사상을 반대했냐? 뭐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능검도 그러고 오히려 이제 일심사상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숫자 1에 대해서는 의상을 더 기억하자. 의상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화엄, 일승, 법궤도. 의상 하나밖에 없잖아. 기억하기도 쉬울 거냐.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일즉다 다지길, 일즉다 다지길. 1이 누구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다고 했어요? 원효는 육두품 쪽이고 의상은 진골, 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한번 뭐 복습해 봤습니다. 3번 또 선지를 읽어봐요.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해동 천태종을 만들었어. 천태종 하게 되면은 또 복습해봐요. 계속 복습을 하면 쉽습니다. 의천, 교천, 국교, 교내. 내용이 어떻게 돼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천태종을 만들었고, 국 하게 되면은 국청사, 교 하면은 교장을 만들었다. 외국의 주석서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다. 교장. 그리고 교관겸수, 내외겸전. 교관겸수, 내외겸전은 뭐 교선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천, 교천, 국, 교교내, 진울, 선조, 정돈, 수송 이렇게 외워둡니다. 3번 선지에서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해동 천태종을 만들었어. 의천, 교천, 국, 교교내. 그럼 누구예요? 의천에 대한 설명이죠. 4번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어. 오랜만에 나왔네요. 왕호 천축국전. 감초. 해초죠? 여기저기 감초같이 다 끼어가지고 여행을 다녔다. 감초, 해초 이렇게 외워놓습니다. 5번 도노점수를 주장하며 수행 방법으로 정해쌍수를 내세웠어. 핵심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도노점수, 정해쌍수. 진울 정돈 할 때 돈, 정해쌍수, 정돈 할 때. 그럼 5번이죠? 진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문자가 그렇게 싫으면은 어떻게 외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게 의천이라는 거하고 이게 나오면은 진울이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딱 포인트가 이거라고. 첫 문제 중에 무려 1%에 가까운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봐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 송광사 국사전에는 이 절이 배출한 16국사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몰라도 돼요. 이 가운데 땡땡땡은 수선사 결사를 창립하여 불교의 개혁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또 두 문자 또 외워봐요. 진울. 딱 읽는 순간에 뭐 진울이냐 의천이냐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진울, 선조, 정돈, 수송. 진울, 선조, 정돈, 수송. 선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고 했다. 조계종을 만들었다. 정해쌍수, 정해사, 뭐 도노점수, 갑자기 깨닫는다. 그리고 수선사, 송광사를 외우자 제발. 진울의 제자가 누구냐? 해심이다. 해심하게 되면 딱 하나다. 유불일치설. 이거 하나 주장했다. 진울, 선조, 정돈, 수송. 뭐 여기 나오는 거는 진울이죠. 자, 진울이 나왔으니까 의천도 넘어갈 수 없죠. 의천하게 되면은 두 문자만 또 정리해봐요. 의천, 교천, 국교, 교내. 의천, 교종을 중심으로 내용만 해봐요. 교종 중심으로 뭐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천태종, 국청사, 교장, 교관겸수, 내외겸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울, 선조, 정돈, 수송 중에 선지를 읽어보면 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권수 정해 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해쌍수를 강조하였다. 그냥 바로 나왔네. 정해쌍수. 진울, 선조, 정돈, 수송에서 정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답이야 1번이고 계속 읽어봅니다. 해동 고승전을 집필하여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하였다. 이것도 각훈이라고 무신기 승려인데 딱 이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암기합니다. 해동 고승전 하면은 각훈이다. 보현시본가 아까 그 광종 때 나왔죠? 또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균형 광종 때다. 4번 교관겸수를 내세워. 교하면 뭐예요? 의천, 교천, 국교, 교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5번 삼국유사를 저술하여 그럼 뭐 승려 일연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충렬왕 때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봐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문종의 아들인 그럼 누구예요? 의천이죠? 자, 의천 또 적어봅니다. 의천, 교천, 국교, 교내. 뭐라고 했어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천태종을 창시했다. 국청사, 그리고 교장을 만들었다. 교광겸수, 내외겸전.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의천, 교천, 국교, 교내. 그럼 또 우리가 진우를 또 복습해봐요. 자꾸 해보면 돼요. 진울, 선조, 정돈, 수송. 선이 뭐예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조는 조계종, 정해쌍수, 도노점수. 절 이름만 이제 알면 되잖아. 수선사, 송광사, 진울선조, 정돈수송. 이제 좀 머릿속에 좀 더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한번 읽어봐요. 의천 하니까 의천, 교천, 국교교내 중에서 있는 거를 골라보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1번 국청사를 바로 나와버렸네 또. 1번이죠? 뭐 의천에 대한 옳은 설명이고 해동 천태종, 천자도 나왔네요. 2번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를 주도하였다. 이게 뭐예요? 지혜할 때 요새죠? 요새는 조금이잖아. 요새도 한번 외워봐요. 요새 하면은 천백참. 이게 뭐예요? 천태종. 최후가 후원했잖아. 최후. 그래서 뭐예요? 문종의 아들 의천이 무신기 때 흐름이 안 이어지나 싶었는데 최후가 후원을 해서 요새로 이어진다. 천태종. 여기도 천태종이잖아. 천태종 승려다. 백년결사. 백년결사 자체가 이제 참회라는 건데 수선사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진울에서 수선사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노동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참회는 좀 나오더라고. 그래서 천백참. 요새 천백참.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의천, 교천, 국, 교교내, 진울, 진울선조, 정돈수송, 요새 천백참. 또 3번 선지 읽어봅니다. 정해사를 결성하여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했다. 진울에 대한 설명이죠. 진울선조 정해쌍수에서 이렇게 딱 요만큼 정해사. 수선사 결사가 더 유명한데 정해사는 자꾸 한능검에서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정해사 하게 되면 정해쌍수랑 엮어가지고 암기를 해둡시다. 정해사를 결성하여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선지가 이제 반복될 거라 그래요. 4번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여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였다. 해심이죠. 진울의 제자 해심. 해심하게 되면 뭐 유불일치설 딱 하나 나온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없다. 5번 승려들의 정기를 정리하여 해동 고승전을 편찬하였다. 또 나왔죠. 무신기 때 각훈. 그래서 뭐 각훈이든 해심이든 별 내용이 없고 가장 큰 거는 의천과 진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봐요.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경상북도 칠곡군 선봉사에 있는 비석입니다. 문종의 아들인 그가 국청사가 나왔네요. 누구예요? 의천이죠? 의천에 대한 두 문자를 또 해봐요. 의천, 교천, 국교, 교내. 교하게 되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천태종이다. 국청사다. 교장을 만들었다. 고려성교의 주석서를 모아가지고 편찬했다. 교관겸수다. 교선을 함께하자. 내외 겸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천, 교천, 국, 교교내. 이걸 알고 있다면 이거랑 한번 매치를 시켜보세요. 그런 문제가 되죠. 1번 보현시본과 또 나왔죠. 광종 때 균여 이거 하나만 나온다니까. 2번 불교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진울에 대한 설명이죠. 진울을 또 해봐요. 진울, 선조, 정돈, 수송.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조계종이다. 정해 쌍수다. 혹은 뭐 정해결사까지도 아까도 정해 하면은 진울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도노점수 갑자기 헉 그러고 깨닫는다. 수선사고 혹은 송광사다. 그래서 진울선조 정돈수송 암기해 둡니다. 자, 3번 선지 또 읽어봐요.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선문염송집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해요도 우리 유불일치설을 딱 보면서 아 이거 해심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4번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정말 많이 나오네요. 충렬왕 때 이련. 5번 이론 연마와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시하였다. 교관겸수 의천에 대한 설명이죠. 의천 아이고 1번이 아니고 5번이죠. 균형 왜 동그라미를 쳐놨을까. 5번이죠. 그래서 의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천, 교천, 국, 교교내. 또 읽어봐요. 의천, 교천, 국, 교교내. 진울, 선조, 정돈, 수송.
두 문자 외우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천, 교천, 국교교내, 진울선조, 정돈수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